이상적인 허구의 상황에서만, 완전히 이상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한 거고요. 실제로는 우리는 주관적으로 자유의 정도를 설정하고, 그리고 우리는 규제라고 느끼지 못하는 규제들을 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수많은 규칙과 규제가 존재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무조건 시장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하고, 정부가 어떤 규제를 할 때 그 규제에 대해서 그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의 문제는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결국은 그러니까는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물론 효율성을 추구해야 하는데, 근데 그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어떤 규칙들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또는 효율성 이외에 또 다른 가치들도 우리는 옳다고 여기는 가치들이 존재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이나 아니면 형평성이나 뭐 자유나 이러한 각각의 가치들이 존재하고, 그 가치들을 지키기 위한 규칙들이 결국은 시장을 작동하는 근본에 깔려 있다는 거죠. 자, 특히 이런 것들이 또 효율성 추구의 방향에서도 이야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베버는 계약의 비계약적 토대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고 거래관계를 하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믿고, 또한 어쨌든 호혜적인 행동들을 하잖아요. 호혜적 행동들을 할 때 그런 호혜적 행동들을 하는 밑바탕에는 어쨌든 신뢰를 지키지 않은 사람은 뭐 쑥덕거림이나 조롱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처벌하는 그런 체계들이 존재를 합니다.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그런 체계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런 체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윤리 규범 같은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계약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한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100%의 규제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이 자유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된 개념일 수밖에 없고, 그 제한된 개념 안에서 어느 정도의 선을 마련할 것인가,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사회 또는 시장의 상을 마련할 것인가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특히 계속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애덤 스미스가 얘기했던 가장 근간에는 효율성 증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의 문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효율성, 주어진 투입량에서 최대치를 얻어내는 것 역시도 중요하지만, 왜? 물질적인 풍요는 중요하니까. 하지만 또한 동시에 인간이 추구하는 여러 가치들, 예를 들어서 형평성 같은 것들, 모든 시민들이 평등한 삶을 보장받는 것, 이런 것들도 대단히 중요하고, 그런 것을 위한 장치들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의 문제가 고민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효율성 증진의 방향일 수도 있어요. 요즘 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이 자본주의의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자본주의의 모습들이 많이 고민됩니다. 이제 복지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또 이 실업자들이 많은데 이런 고용 없는 성장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많이 고민되는데,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의 접점을 마련하는 것,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원리가 효율성 증진을 최우선으로 삼는데, 그런 과정에서 또한 우리는 이러한 이 효율성 추구만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의 정치 원리, 결국은 형평성, 뭐 인간 존엄성, 이런 것들의 가치를 추구하고요. 그런 가치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증진시킬 것인가, 그 사이에 긴장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접점을 마련하는 것이 결국은 복지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실업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이제 연결해서 이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많은 이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들이 가지고 있는 의의와 한계도 있고요. 그것을 비판하는 입장에 가지고 있는 의의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접점들을 만들어가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나온다는 것.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판단 기준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판단을 함에 있어서 그럼 어떤 가치가 우선시 되어야 되는가의 문제. 그리고 그 가치를 실현할 때 무엇을
이제 어떤 것이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우선적인 수단이 될 것인가, 더 효율적인 수단이 될 것인가의 문제, 이런 것들이 고민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이러한 이제 개념들을 바탕으로 해서 실전 논술 문제에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실전 논술 나와 있는 문제는 2008년도 서울대학교 예시 문제입니다. 매우 좋은 문제예요. 자, 지금 이 시장의 자율성, 이 자유시장 경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는 문제고요. 자, 그리고 이걸 통해서 여기 나와 있는 제시문 이 구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어떤 툴을 좀 갖추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문제부터 보죠. 자, 문제에서 가나다라를 입장에 따라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그렇게 나눈 이유를 논술하쇼라고 했습니다. 자, 제시문들을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면 결국 두 개씩 묶일 겁니다. 총 4개의 제시문이. 이 두 개가 어떻게 묶일 것인가. 자, 이런 것들을 찾아봐야 되죠. 자, 그럴 때 제시문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시문 가부터 보겠습니다. 자, 제시문 가를 보면은 시장이 항상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자, 시장의 효율성에 대한 의심으로 시작을 하네요. 독과점의 횡포, 환경오염에 피해 공공재해 생산 부족 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불렀나요? 시장 실패라고 불렀죠. 결국은 시장의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 시장 실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의 경제활동에 개입해왔다. 자, 이런 시장 실패 문제에 대한 대안은 결국은 정부의 개입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다 알듯이 1930년대에 대공황이 발생하고 이 대공황에 대한 대안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이 소비 침체를 막고 이 유효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서 이제 북돋는 그러한 뉴딜 정책 같은 것들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경제학자로서 케인즈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죠. 자, 이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이제 이야기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시장 실패를 막기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러한 정부의 시장 개입은 그래서 환경 보호를 위한 규제, 환경 보호를 위한 규제는 결국은 환경 오염, 이거 외부 효과거든요. 이런 외부 효과에 대한 규제라던가 공기업을 통한 독점 사업의 운영, 이런 독점 사업의 운영을 통해서 공공재의 생산을 추구하는 거죠. 결국 공공재 생산 부족을 막기 위한 정부의 역할인 겁니다. 이게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 이 독과점의 횡포를 막기 위한 활동들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라던가 아니면 독과점